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 네,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뭐 5월 정도에 한번 회의가 있긴 할 텐데 그 원내대표 연설을 사실 큰 기대를 못했는데 예. 오늘은 야마가 크게 안 나올 것 같이 저희들도 뭐 공간을 많이 안 비워놨는데 앞부분에서 그 사과에 대해서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사실은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 이제 사과 비슷하게 미안하다고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그렇죠. 예. 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임미리 교수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앞서 이제 그 사법개혁 또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합해서 우리가 좀 이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것이고요. 사실 뭐 이인영 대표를 만나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자주 합니다.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고 국민 앞에서 좀 항상 그러한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바로 당대표 차원에서 해명을 했으면은 사과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점점 뒤로 미루면서 오히려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더 이제 여론이 악화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래도 늦었지만 빠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 원내대표 연설 자체가 어떤 여론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것을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진화하겠다라는 당 지도부의 어떤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공보실 이름으로 이것을 이제 사과를 한 것이 사실상 오히려 패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직접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이 사과를 표명하니까 윤미리 교수가 그걸 억셉트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것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논란이 됐던 게 그 강서갑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이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한다고 하면서 뭔가 이 구도 자체가 뭐 친조국 대 반조국 뭐 이런 구도가 나오면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혼돈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어제 우리가 이 시간 끝날 때쯤 앵커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때 충분히 얘기를 못했지만 그러한 그것이 당에서 이렇게 어떤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 본인은 그것을 친문 그 현지 지역에 강서갑 지역의 친문 그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걸 본인은 지지자들이 요구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강서갑에 원래 출마를 이제 계획을 했던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금태섭은 반대한다라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대안을 찾은 것처럼 지금 모양새는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관계적으로도 봤을 때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백서라는 그 필진으로 들어가 있고 또 조국 교수의 사실상의 그 제자처럼 그렇게 논문을 도움을 받았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 TV에도 출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거 전반적으로 조국 대 반조국, 조국 대 비조국 이런 방식으로 어떤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것을 금태섭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당내에서 자객 공천으로 가는 그런 아주 좀 적절하지 않은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죠. 근데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김남국 변호사를 자객 공천으로 보낸 거 아니다. 우리랑 관계없이 본인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도 그렇고 또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 어떤 조직적으로 이것을 한 건 전혀 아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전히 김남국 변호사 본인의 판단으로 지지층의 요구를 또는 유권자의 요구를 본인이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기자회견이 낮에 있었는데 그게 돌연 취소가 됐는데 다시 뭔가 이제 출마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조국 수호 프레임은 허구적이다. 뭐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먼저 순서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 의총이 있었어요. 그 의총에 들어가기 직전에 금태섭 의원과 기자들이 만났단 말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금태섭 의원이 이제 준비를 한 멘트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큰 테두리는 이겁니다. 조국 대 비조국의 프레임에 우리 갇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런 거고요. 과거에 김용민 그러니까 그 노원에서 나왔던 김용민 사태로 수도권에서 10석에서 몇 석 뭐 어떤 사람은 20석까지 잃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와 같은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물론 이 얘기는 그 옆에 있는 보좌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준비된 어떤 프레임에 의한 이번 사태의 해석 이것을 금태섭 의원이 내놓고 의총에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금태섭 의원은 어쨌든 여기 지금 뭐 이 프레임에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반조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본인은 지금 그 계속해서 그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계속해서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친문 세력이나 민주당의 이제 강력한 그 지지층들로부터 항상 문자 메시지, 문자 폭탄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은 그것이 자신의 소신이에요. 이렇게 내놓은 어떤 의견을 많이 개진해야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당이 건강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당의 의견을 자기가 완전히 무시하고 가지는 않고 이제 합의해서 되면은 또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이건 맞설 수밖에 없다. 이런 프레임으로 본인은 가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김남국 변호사는 사실은 영입 인재는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김용민 변호사하고 같이 그 김용민 PD 말고 김용민 변호사랑 같이 입당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뭐 영입 인재는 아니었던 걸로 본인이 입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영입 인재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영입 인재가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이건 순전히 당 지도부의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본인의 그냥 단순한 입당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 지도부 생각과는 별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번 사태는 그 아무래도 김남국 변호사가 마지막에 이제 계속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공천 심사를 신청을 아마 내일까지 해야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경선 여부가 아마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경선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면 어쨌든 당분간은 이쪽에 굉장히 그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에서도 여론조사를 막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단 신청하면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전에 박강훈 의원의 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 읽는 것이 이제 노출이 되기도 했는데 그 안에 누군가가 보낸 그 메시지 내용에 우리가 이것이 좀 과도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투의 이야기가 거의 들어있었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김남국 인재 영입부터가 실수가 아닌가, 아니 귀닫은 당에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 패착이 아닌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앞부분 인재 영입 부분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거고요. 팩트체크를 우리가 같이 했고요.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많은 의원들이 실제 의총을 앞두고도 이야기했고 제가 전화 통화한 많은 의원들이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김남국 변호사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기자회견 4시 30분에 열리기로 했던 것이 2시간 전에 이제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된 거죠. 그런 흐름들은 일단은 이해가 되고요. 이게 지금 친조국, 뭐 반조국 프레임으로 가면은 불리하다라는 인식은 아무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한 6대4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테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조국 관련된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이 지지층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으나 예. 중도층에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의견 차이가 많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 나오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전에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지지층 결집에는 사실은 조국 뭐 장관 이슈가 굉장히 뭐 이렇게 도움이 됐을 줄은 있지만은 중도층의 한 표가 필요한 예. 이런 선거에서는 특히 지금 그 전 정권 심판론과 현 정권 심판론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예. 45대 43까지 최근 한국갤럽 이럴 경우에는 중도층의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불리한 이슈 프레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게 옳든 그르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꺼리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특히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 예. 지역, 강서 지역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수도권은 사실 몇 표 차이가 안 나요. 예, 승부가. 그러면 그 몇 표 차이가 이 승부를 가른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승부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뭔가 친조국과 반조국 그 프레임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재현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래통합당 통합은 했는데 어제 이제 출범식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안 온 얘기까지는 어제 했었고 지금 뭐 이견이 좀 있는 건가요? 이 당 출범과 관련해서? 좀 삐걱거림이 벌써 보이죠. 일단은 그 화학적으로 모여 있는 그 모임 자체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 이렇게 묻어놨어요. 흙 속에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 흙에 묻혀진 흙의 지층이 이게 상당히 얇습니다.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들을 황교안 대표나 이 지도부들이 잘 탄탄하게 막아야 될 텐데 쉽지 않아요. 일단 모여 있는 그분들이 이 색깔이 너무 강합니다. 이 한국당, 새로운 미래당, 전진당에다가 청년세계당, 그리고 시민단체. 이게 다 자기 목소리가 강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합의를 완전하게 이루고 통합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는 빨리 통합해야 되니까 여기 다 들어와라고 맞습니다. 한 다음에 뭔가의 이견들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TK에서 많은 사람이 불출마 선언하고 오늘도 한 명이 또 불출마 선언하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통합도 하나 모여 있잖아요. 지금 진보 진영은 여하튼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지금 호남당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모양은 진보 쪽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그야말로 그 다이너마이트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이 문화방송 MC 라디오에서 유승민 의원이 조금 부정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그 출범식에 안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새로운 미래당의 새로운 보수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보면 그 통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분인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호죠. 그러니까 이 통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준석 최고의 설명이고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범식 하는 날 안 나오는 방식으로 나는 이거에 반대한다든가 이거에 좀 부정적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정병국 의원이 첫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한 명씩 이렇게 거명하면서 인사를 시켰는데 이게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다들 상견례 해라라는 분위기라서 이건 뭔가 흡수 통합의 냄새를 강하게 풍겼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국당에서 아마 조직이 크고 한국당 중심으로 현재 사실 모양새는 합해진 모양새거든요. 당대표도 그대로 황교안 대표가 하고 최고위원도 한국당 인원에 플러스 알파만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지도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그냥 볼 때는 이게 흡수통합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한국당에서 준비했을 텐데 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 전진당 과 함께 이현주 대표하고 나머지 이제 새로운 보수당 8분 이 이름을 명패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몇 분 안 되니까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앉게 한 거죠. 가운데 두 번째 줄에 그러면서 이 다른 분들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온 것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원내대표가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 본인들 보기에는 이게 3선 4선 의원들인데 그러게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아니 내가 뭐 정치 신인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옛날에는 여기에서 나름 잘 나가던 의원이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뭐 새로 새 식구 왔으니 인사하세요라는 이 분위기를 연출하니까 예. 원래 이거는 세보수당에서는 특히 다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미래통합당이란 그림으로 나왔지만은 사실상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 새누리당 같은 이런 그렇죠. 분위기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하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유승민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유승민 의원이 가장 모든 걸 덮어놓고 하되 1대1 당대당으로 하자. 처음부터 그런 걸 주장을 해왔는데 네. 모양새는 당대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흡수통합처럼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사실 새로운 보수당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중진이라 예.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내부에서 또 파열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이게 시작이 됐고요. 예. 뭐 지금 한국당에서 공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어요. 아주 예. 핵심이죠.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불만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친박 인사가 공관위원회 지명이 됐다고 예, 예. 나왔어요. 그 공관위원장이 김영호 예. 그 공관위원장이 이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 친박 의원이 알고 봤더니 유일준 변호사가 예.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뭐 한 명 정도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같은 자리죠. 그 자리인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공관이 한 명 더 더하는 게 뭐 큰 대수냐 이런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예. 사실 이 부분도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약간 긁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유승민 예.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탄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묻어두자. 예. 그런데 다시 박근혜 대통령 불러들인 거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그때는 탄핵의 강 건너자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합당하니까 박근혜 다시 사람 부르고 뭔가 이게 상당히 어쨌든 요 모양새가 좀 불쾌하거나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이 본인들의 색깔이 그대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혁신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재밌는 몇 차례 예고를 하셨는데 재밌는 그 셀프 제명이 드디어 예.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역사상 이런 한국 정치사에 예. 있지 않았던 또는 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예. 그런 일인데요. 셀프 제명이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실까봐 본인이 본인의 제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제명해달라고 손을 들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예. 제명 당하실 분한테 예, 예. 의원님 아침에 예. 의원님도 그럼 투표권이 있습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척에 의해서 예. 본인의 제명은 본인이 빠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투표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본인들이 다 셀프로 다 손을 그렇죠. 들여서 잘랐다고요? 그래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른 거죠. 그렇군요. 보통 제명은 예. 무슨 큰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값으로 시키는 게 제명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뭐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 소위 얘기해서 의원직을 가지고 탈당을 하기 위해서 예. 만든 어떻게 보면 꼼수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9명이 일단 제명이 됐습니다. 예, 이 9분은 주로 이제 안철수계하고 안철수계하고 이제 당직 당권파들 예. 중에서 이제 원하는 분들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 남은 의원들도 꽤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4분의 비례대표가 있고요. 예, 예. 나머지는 이제 그 4명의 호남계 의원. 호남계. 예. 그분들은 지역구. 탈당을 안 하실 생각인 건가요? 아니, 하실 거죠. 그분들도? 모두 다 할 건데 예.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박선숙 의원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박선숙 의원은 예. 만약에 혹시 나가게 되면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현재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예, 그냥 예. 조용히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미래가 창창한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판단했으면 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예, 예. 그 어떤 성향이나 그런 예. 상당히 브라이트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일 텐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무소속으로 어떤 도전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민주평화당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군요.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절차상의 문제, 그 윤리위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요. 예, 이게 예. 이제 제가 국회 사무처에 물어보니까 비교섭단체 의원이 이제 제명을 하면은 예. 본인이 직접 제명한 그 결과 보고서를 그냥 국회의장한테 제출하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셀프 제명이 예. 과연 가능하냐. 이것을 지금 선관위에 문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정당법에 이게 맞느냐. 그 만약에 진짜 웃음꼴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선관위에서 셀프 제명 안 돼. 그러면 도로 다시 이거 짐 싸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아마 선관위는 이게 당원 당규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당원 당규를 못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렇게 되면 아마도 할 수 있는 것은 손학규 대표가 이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위반했다. 예. 가처분 소송을 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몇 가지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한국 정치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우스운 장면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네요. 기상천외하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6의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